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에너지 안보에 불안해진 중국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시장에 민간 외국 기업 5월부터 전면 개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중국이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국 자연자원부가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채굴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 기업과 경쟁하던 민간 기업 및 외자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라는 것이죠. 스푸트니크 등 외신에 의하면 중국 자연자원부는 오늘 5월 1일부터 중국에 등록된 순자산 3억 위안, 한국 돈으로 505억 원 이상의 외국 기업의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생산을 허용한다. 이 규정은 중국 민간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민간 기업에게도 이것을 공개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이걸 꽉 틀어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중국의 이전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바뀐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전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종전에 주로 중국 주요 국유기업이었던 CNPC, 시노펙 등과 합작 투자를 통해서만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 사업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이 회사가 아니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중국의 석유 생산 역사입니다. 중국의 석유 생산 역사를 알아봐야 되는데 왜 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변해갔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은 중국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특히 셰일가스가 지금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던 게 시촨성이라고 지금 전번에도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방인 그 서북부 지방, 여기는 석유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산이 되지 못하는지 전번에 알려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 지방의 사막 지역은 생산을 못하는 지역이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은 석유를 많이 파헤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석유가 많이 있지 않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사를 다시 돌아가서 중국 내 석유 생산량은 하루 약 100만 배럴에 지금 멈추었지만, 외국 탐사와 국내 생산업체가 합작했던 1997년도가 있었어요. 1997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 당국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서부 내륙 지역과 심해 연안 지역은 외국 업체의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접근을 아예 제한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서부 내륙, 동부 아니고 서부 내륙, 그리고 심해 연안, 이쪽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기술이 많이 적용돼야 되지만 외국 기업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중국이 석유 채굴에 대한 자국 기업만 우선시한다는 비판에도 중국은 중국 국유기업에 무제한의 국가 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2015년도 6월 달에 석유 생산량은 하루 440만 배럴로 정점을 찍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점을 찍던 시대에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석유 채굴의 이득이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석유 채굴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파내는데 그런 이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가 아니라 $20 선까지 내려갔던 그 시기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19년도 9월 달에는 하루 380만 배럴로 10년 전과 같은 수준이 거의 돼버린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석유의 채굴이 하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유의 수입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이런 원유의 수입이 많아지면서 원유 최대 수입국, 국가 단위로 보면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지금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 내 석유 생산량의 하락과 연간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죠. 10%씩 늘면서 중국의 일일 원유 수입량이 하루 1113만 배럴로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중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원유 수입은 2005년 미국의 최고 원유 수입량인 1010만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석유에 대한 국가 독점권 정책으로 메가 석유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중국의 국가 독점권을 갖고 있었죠. 중국의 그 시노펙이나 CNPC 이 회사들을 통해서만 이런 석유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들을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메가 석유가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석유 회사, 그 세계 최대 가스 회사, 시노펙, 그리고 3위 기업 국가 석유공사 CNPC 이 정책을 통해서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내에서는 국영 석유 회사가 중국 내 전체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를 지배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로도 약 690억 달러를 벌여들였죠. 지금 중국은 세계에 석유가 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거기에 빨대를 꽂는 입장이죠. 베네수엘라도 일단 꽂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도 꽂아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란에 꽂아져 있다 할지라도 이런 수입 루트가 어렵지만 지금 계속 꽂아져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란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란의 지금 통제는 중국 때문이에요. 이런 중국이 이런 빨대를 꽂아서 이란의 석유를 사오기 때문에 그곳에 석유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란은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두 회사 CNPC나 시노펙의 매출은 727억 달러로 세계 10대 에너지 거대 기업의 총 매출의 3분의 1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회사가 세계 거대 에너지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유전에 대한 연구기관의 분석을 한번 보면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는 최근 중국의 대규모 유전이 쇠퇴 말기에 있다. 거의 끝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중국의 유전에는 석유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을 첫 번째로 천연가스 고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가스 고갈입니다. 천연가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유가 나오기 전에 먼저 파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연가스가 없어졌다 그러면 석유가 없어졌다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현재는 약 72%, 그리고 2024년도에는 76%로 증가할 것이다. 말하자면 매년 1%씩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에서 시추 기회가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냐?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죠. 연안지방이든지 동부 내륙지방이든지 이런 지역이겠죠. 현재 중국 내에서 시추 기회가 남아있는 미개발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이죠. 첫 번째로 중국 내륙지방, 두 번째로 연안지방. 예상 매장량은 257억 배럴. 이곳의 유전 개발을 위해서는 고도로 정교한 외국 기술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투자 제한의 목록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은 지난해 2019년도 7월 달에 권고 제한 금지를 포함한 투자 제한 목록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지금 현재 그 석유에 아니면 천연가스의 자국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제한 조치를 풀면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천연가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베리아에서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죠. 시베리아 힘이라고 더 파워 오브 시베리아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연결해서 이 천연가스가 수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그중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개발의 공동 벤처 요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점증하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분야의 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 중국 정부는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다시 떼고 있어요. 그 발전을 위해서 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기후협약이나 공기의 질이 엄청나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너지 산업 분야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외국과 민간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을 다양화하는 개혁을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중국 내 석유 개발의 문제점을 한번 보면 중국에서 국영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낮은 경영 효율과 두 번째로 낮은 자원 탐사 성공률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은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성공률은 각각 석유는 31%, 천연가스는 16%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채굴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5+5입니다. 말하자면 10년을 보장을 해준다라는데 이 10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짧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첫 번째는 5년 보장, 5년 연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독소조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채굴기간 5년을 다시 연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채굴 및 탐사 면적이 처음 등록된 기준의 25%가 줄어든다. 말하자면 4분의 1을 떼고 다시 연장을 해준다 라고 하는데 이 조정은 국가에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미국의 위머 헤일 법률 회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와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는 환영을 한다. 기존 규정에서 외국인 투자 의무화가 여전히 지분을 통한 것인지 협력 합자 법인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파트너와 프로그램을 통한 것인지 아직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지적한 중국 언론의 애매모호한 보도를 한번 보면 중국의 황구시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부 관계자 언급 내용을 보면서 중국 당국은 처음으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국내 유전과 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자원부 관계자가 말을 했죠. 그러면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서방 언론이 다시 분석을 했는데 어떤 분석을 했냐?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은 국영기업으로서 그들이 관리하는 석유 및 가스 자산 일부를 민간 기업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분석기관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정보업체 IHS 마켓의 시장조사 분석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 중국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생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여 시장 활력을 자극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이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은 자국의 외국산 원유 및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려고
중국 내부에 있는 유전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천연가스 광구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기술도 없고 그리고 혼자 개발하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의 그 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중국 내 개인 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광구를 개발하면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7광구 같은 경우도 25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20년 보통 만을 하는데 5 플러스 5 많아봐야 10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한 5년은 그대로 되지만 또 다른 5년 같은 경우는 25%를 줄여서 다시 재배당을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생산이 되고 이 4분의 1을 딱 떼어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그 새로운 생각을 갖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또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분석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구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조합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